마지막 영상인데요. 네. 이번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3시 38분입니다. 네. 이분은 대리운전 하십니다. 대리운전자 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 38분에 대리운전해서 가고 있는데요. 왕복 4차로 도로인가요? 5차로 늘어났네요. 네. 늘어나는 도로네요. 쭉 가다가 아이쿠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네. 여기 아, 예. 이게 사람인가요? 사람 하는데 아니 저런 데서 사람이. 주무시고. 와, 사람이 저 피할 수 있어요? 저건 못 피합니다. 저건. 그지? 네, 못 피해요. 새벽에 새벽 3시 38분에 저건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네네네. 이거 무죄 나올까요? 아, 무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못 피하는데 왜 무죄가 안 나와? 그래도 그것도 주의 의무 위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게 뭐 동물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람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과 제가 나눈 대화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네. 대리운전 중 새벽 3시 40분쯤에 1차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건 포켓차로 다음이니까 두 번째 차로죠. 네네. 네, 발견부터 사고 났습니다. 새벽 3시 38분 대리운전 중 검은 물체가 보이길래 이미 늦었어요. 네. 밟지는 말자. 비상등 켜놓고 바로 멈췄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사람이더라고요. 네, 119에 신고했고요. 119에서 도착해서 대학병원으로 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관련해서 연락이 따로 올 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내일쯤 다시 연락 준다고 하네요. 경찰한테 이 영상을 제출했는데 아이고 무가시는 힘들 것 같다. 손이 많이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직 안타깝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출혈은 있으신데 살아 계시긴 한데 현장에서는 많이 불안합니다. 예. 저렇게 차가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19 도착해서 살아 있어도 네. 가서 네네. 그거 뭐 상태를 살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응처치를 해? 저기서 못해요? 119 불러야죠. 119 부르고 본인이. 아니 아까 2차 서거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저 차에 쓰러져 있는 사람 괜히 하다가 네네. 그래서 잘못해갖고 잘못하면 신경 끊어질 수도 있고 더 위험해질 수 있죠. 저 때는 그런가요? 가만히 내비두고 다른 차들 뒤에서 저 다른 차를 갖다 막아주면서 네네. 그런 119 신고하는 거 이상은 없어요. 그렇겠군요. 예. 만약에 머리 밟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직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 밟아도 죽습니다. 여기가 터지잖아요. 네네. 예, 다리 밟으면 삽니다. 네, 다리는 뭐 부러져도 뭐 큰 문제. 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많이 불안하죠. 혹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리 들릴까봐. 그렇죠. 이 경우 사망을 하더라도 뭐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 과실치사하고 이제 이거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제 입건이 되죠. 입건이 돼서 경찰은 이거 무죄 어렵다. 과실치사도 무죄는 안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건 큰 거니까.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잘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잖아요. 과실치사는 그냥 뭐 완전히 형량이 틀린 거잖아요. 형량 유죄냐 무죄냐 그게 중요하죠. 예. 유죄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여기가 만약 가로등도 없고 완전 칠흑 같은 곳이고 허북 딱 도자마자 누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골길 허북길을 싹 돌았는데 돌자마자 사람이 누워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 피하죠. 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언덕배기 쭉 올라가서 딱 내려왔는데 거기 딱 올라가서 끝에 거기 내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언덕에서 네네. 거기 사람이 누워 있었어. 그건 도저히 못 피한다. 무죄. 죽었어도.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무죄 나오는 게 아직까지는 만만치는 않아요. 네, 제가 봐도 이게 가로등이 켜 있고 뭐 맞습니다. 이래서요. 네, 블랙박스 좀 어둡게 찍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계속 대화 내용이 대리운전 보험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종합보험이죠. 이분이 하여튼간 지금 상태를 잘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불법 잘못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저거를 딱 예스와 노로 하면은 있다라고밖에 얘기 못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저 투표 결과 잘못 없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을걸요? 보세요. 네. 저걸 어떻게 피해? 밤에. 네, 불박차 잘못 있다가 16%, 잘못 없다가 84%예요. 예. 근데 이거 무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네. 볼까요?
어디를 엮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체라고 여겼을 때 차 타이어로만 밟지 않는 게 여건하지 말아야 되겠다. 운전자범에 가입되어 있고요. 사망사고 시 형사비금이 2억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혹시나 사망하더라도 이제 형사비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다행히 깨어났대요. 깨어났대.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걱정하지 말래요.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예, 정말. 어제 사망했으면 유죄 무죄 이제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오늘 경찰 조사 막 받고 오는 길입니다. 누워 있는 분은 왼쪽 바퀴로 한 번, 뒤로 한 번, 두 번 가슴 밟았으면 죽어요. 네, 그렇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앞바퀴 쪽은 명확치 않은 뒷바퀴는 다리 쪽 역과했대요. 조금만 더 옆으로 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조사관께서는 자동차가 70이래요? 누워있는 사람 30이래요? 아유, 잘 몰라서 그랬겠죠. 형사분이 이게 정말 블랙박스 없을 때 누워있는 사람 절대 70% 정도 봤어요. 네, 이럴 때. 블랙박스 없을 때 그렇게 했어요. 와. 그래서 이게 주택가 골목길 그런 데서 또 자동차 길이 넓지 않으면은 누워있는 사람 60%. 네네. 블랙박스가 사실은 운전자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군요. 네. 근데 또 블랙박스 없을 때 네네. 저기 왕복 한 6차로 넓은 길에 거기 누워 있다. 차가 쌩쌩 달리는 길에 그랬을 때 80 봤어요. 근데 이제는 누워 있는 사람 100% 가능성 있죠. 네.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예요. 네네. 옛날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저기 누워 있는 거 저 어떻게 예상하느냐. 저건 못 피한다. 네. 아무리 가로등이 있어도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 보이나요? 서 있는 사람 보이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누워 있는 사람 100%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겠다 그러면 거부하고 직결심판에 넘겨달라고 하세요. 네. 저는 정신이 없어 술에 취했는지 여쭤봤더니 그때 정신이 없어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 결과 술에 만취해 있었대요. 누워있던 사람이. 술에 안 취하면 누워있을 이유가 없죠. 없죠. 네. 예.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무단횡단하는 도중에 차들이 피해가는 장면을 확인했고요. 무단횡단 하다가 그러다 이제 쓰러졌다는 거. 넘어지게 해서 누워서 전달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네. 오늘 이걸 갖다 지난번에 짧게 한번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저는 20대일 때부터 화물차를 했어요. 화물차 7년 했어요. 지금 대리운전 하고 있는데요. 5년 차 정도 됐대요. 네네. 부업을 하신대. 투잡이시네. 아이고, 새벽 3시 반까지. 그래서 운전자 보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긴 합니다. 네. 첫 사고를 해. 평생 무사고였대.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나 언제든지 사고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사고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언젠가 운 나쁜 내 사고 당할 수 있다. 사고 낼 수도 있다. 네네. 이건 사고 당한 거죠.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매달 6만 원 가량 내고 있어요. 한편요. 대리운전할 땐 일반 운전자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6만 원 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업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은 대리운전자도 보통 한 4, 5만 원 정도 보통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른 거 무슨 특약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다쳤을 때 얼마 주고 뭐 그런 거요. 네네네. 여러분들 일반 운전자 보험으로 영업용은 안 됩니다. 영업용 따로 들어야 돼요. 네.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보험사 책정 3급이라서 변호사 선임 담보가 일반 운전자는 3천만 원인데 그런데 최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내고. 근데 왜 저렇게 아닐 텐데.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일반 운전자 보험은 한 15,000원 정도로 싸잖아요. 네네. 영업용은 비싸니까 똑같아야 돼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기존에 있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4월에 새로 가입했대요. 그래서 2억이래요. 옛날에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사망사고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이. 그게 지금 제일 높은 걸로 했는데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상한데. 일반 운전자 보험으로는 영업용 차량 운전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온다는 거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불안하긴 하지만 살았는데 혹시 또 나중에 깨어났다가 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설령 내 사망 사고나 중상에 되더라도 형사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 변호사 선임비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무죄 주장도 열심히 해볼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좀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돼서 조금 낫긴 합니다. 요즘 영업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부분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입니다.
필수지만은 그냥 맨날 버리는 돈으로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안 쓰길 바랬는데 예,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께서 네. 그런데 이상하다. 일반적으로요. 네네.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 이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면 너무 작은 적죠. 거죠. 예. 네네. 500만 원 해봐야 1000만 원 한도로 준다면 그건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나 선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못하죠. 그죠? 네, 못하죠. 요즘 자, 물가가 또 얼마나 올랐는데. 이게 일반적인 네, 운전자보험인데요. 네네네. 이거 2020년 7월에 이분께 아니에요. 이분께 아닌데 여기 보면요. 변호사 비용이 이거 2천만 원이네. 네네네. 담보는 150만 원만 내면은 2천만 원까지 대주네요. 네네. 언제 대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거 읽어보세요. 여기. 구속되거나 어. 공소 제기 어. 되었을 경우 그리고 네. 뭐는 제?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아니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눈이 그렇게 안 보면 아주 이제 안경 바꿔. 약속 기소 약식 기소 제외. 예. 결국은 뭐냐면은 네네네. 이 보험은 구속되거나 네. 중대법규 위반, 그다음에 사망 사고 시 구속되거나 또는 정식 기소됐을 때 네. 그때만 약식 기소는 안 주는 거야. 아.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형사비가 만약에 사망했다 칩시다. 네네네. 아까 누워 있는 사람 네네. 사망해서 형사비를 댔어 돈이 나오니까 네네. 경찰이 너 잘못했어 아까 그랬잖아. 너 70%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죠. 경찰은 검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단계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을 넘기면 운전자보험에서 돈이 나와요. 그럼 이제 형사비가 돼요. 네. 형사비 되면 그때는 검사가 무혐의 하거나 아니면 약식 기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벌금 한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벌금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이 나와요. 네네. 벌금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울한데. 벌금은 내야 되지 않나요? 아니지. 형벌인데.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싸워봐야지. 재판을 그래서 뭐 계속 뭐 상고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검사가 약식 기소한 것은 벌금으로 네네네. 너 벌금 내. 그래 누워 있는 사람 잘못 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약식 기소면은 청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정식부 청구해야지. 근데 벌금 정도면 형이 아니. 약한 거 아닌가? 벌점이 크잖아. 벌점. 벌점 100점이에요. 네네. 사람 사망이다. 네네. 그거 90점,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 10점, 벌점도 크고 그리고 내가 사망이다. 저거 어떻게 피하겠어? 여태까지는 저기 누워 있는 사람의 과실을 70% 근처로 봤지만 네. 이제는 100% 돼야 될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싸우면 봐야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거를 싸워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 판단을 이거 받으셔야 무조건 내 정식 재판 청구해야지. 네. 그래 약식 기소는 그런데-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된답니다. 변호사님 말씀. 만약 벌금 형사는 정식 재판 네네네. 청구해야 돼요. 네네. 자, 사망 사고일 때 지금은 사망 사고 아니니까 이제 범칙금 부과할 거예요. 그런 거 범칙금에 대해서 거부하고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망했다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되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변호사 비용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에 정식 재판 나오잖아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 약식 기소 제외라고 돼 있잖아. 아니 정식 재판은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정식 기소됐어야지. 처음에 약식 기소됐는데 처음 약식 기소된 거는 아예 나중에 정식 아니, 재판으로 되더라도 안 준다는 거잖아. 그럼 그 너무 안 좋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럼 예. 안 되죠. 아. 그래서 약식 기소됐다가 내가 억울해서 정치재판 청구해도 그래도 변호사 비용을 대줘야 그래요. 내가 억울한 걸 그렇죠. 끝까지 한번 싸워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분 약식 기소 제외 요 가로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네요. 요거.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요거 독소 조항이네. 요거 없어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그 2020년도 이전은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래. 이제는 이제 약관이 많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네. 이제 바뀐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2022년 4월에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걸로 네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렇게. 네. 이거 운전자 보험은요, 전부 다 저거예요. 그 소멸성이에요. 이분이 네네네. 20년 내면은 0.1% 환급해준대. 0.1% 환급하면 역장은 황금은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거의 99% 소멸성이네요. 진짜 59,500원이네. 네. 한 달에. 네. 두 번째 달에는 조금 깎아주네. 이때 한 번만. 그냥 한 달에 6만 원 낸다는 말이 맞네, 그지? 네. 그리고 여기에 맞아요. 네. 34세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그게 영업용이에요. 네. 최근 거예요. 네. 최근 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 진짜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올해 거는 3,000만 원인데 2억 원이면 1억 원이면 2천만 원.
저 형사비금이 2억 원이면 1억 원이면은 운전자 보험사별로 이게 상품이 아니야 틀려서. 들어봐. 예, 예. 자 형사비금이 1억 원이면 변호사 비용은 2천만 원. 형사비금이 2억 원이면 변호사 비용 3천만 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3천만 원도 여기 있잖아요. 1천만 원인데 이거는 저거야. 벌금. 벌금? 벌금은 민식이법 위반이 이게 3천만 원까지니까. 근데 이게 1천만 원밖에 안 돼? 진짜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변호사님비 구속되거나 검찰의 공소제기, 약식기소는 제외. 여기도 그렇게 똑같아. 다만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거나 되었으나 단서 조항이 판사가 통상해부 판사가 이거는 정치재판으로 옮겨 예, 예. 그런 경우 또는 판사가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너 벌금 1천만 원 내. 그런데 거기에 피고인이 정치재판 청구한 경우. 아 피고인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다 적용이 되는 이제 거예요. 됐어, 그지? 네, 단서 조항으로 다 해결이 이제 됐네. 약식 명령에 대해서 예.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란 말이 빠졌는데 피고인 피고인 네. 피고인 또는 검사가 네. 정치재판 이제 들어갔어. 네, 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앞에 사망 사고였다 그러면 억울함을 다투기 위해서 벌금 약식 명령에서 정치재판 청구하면요 네. 벌금 1천만 원이었어. 네. 그럼 1천만 원 있으면 정치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안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당연히 정식 재판을 하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이 정도 벌금 내고 끝내지 어딜 뭘 잘했다고 정치재판 하게? 괘씸죄. 괘씸죄 내서 벌금형은 올라갈 수 있어. 아, 그 판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다만 그것은 네. 옛날에는 밑져야 본전이었는데요. 네.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벌금형 같은 네. 같은 벌금에서는 벌금이 올라가. 네. 근데 벌금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게 뭐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나 예. 뭐 그렇죠. 예. 집행유예는 그거는 못 올라가요. 더 위는 집행유예 실형은 안 돼. 아 벌금 금액은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어. 아, 그, 예. 그래서 벌금은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 얼마까지 지원돼? 여기는 민식이법은 3천만 원, 일반 교통사는 2천만 원. 벌금도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나오지. 그러니까 어차피 벌금 올라가더라도 그건 다 끝나요, 그죠? 네네. 문제는 정치재판에서 뭘 해야 돼?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무죄, 그죠? 근데 벌금도 형인데 무죄는 불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다 도망가는 아니지. 검사는 그러더라도 판사가 무죄할 수 있지. 판사가 무죄를 아니 선고를- 검사가 했더라도 무죄 많이 나오지. 아까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무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 와야겠죠. 오늘 왜 보고거려? 왜?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입니까? 네, 제 세금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고. 근데 이게 왜 1천만 원밖에 안 되지? 이건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회사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험 설계에서 잘못한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보험 그리고 설계사가 이게 영업적이라서 일반적인 아니 영업용도 네. 영업용 운전자 보험도 똑같아.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거거든. 똑같이 3천만 원 나오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내가 확인했어 오늘. 네네.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저것을 그 상품을 변호사님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3천만 원짜리. 자, 네. 그래서 생활 설계사 그 보험 설계사의 아. 실수 아닌가? 거기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그 운전자 보험 영업용은 이거 저 사고를 그 전에 사고 낸 게 많아서 그래서 너는 위험해. 너 조금만 줄래. 그리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분 사고 언제는 몇 번째라 그랬어? 안에 한 번도 안 첫 번째라 그랬죠. 첫 번째로 그랬죠. 그런데 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운전자 보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 첫째, 내가 잘못했을 때 민식이법 위반 500만 원 이상 벌금 대주고. 네, 그렇죠. 그다음 내가 잘못했을 때 나 구속 안 당하려고 요새 구속 거의 안 돼. 사망 사고도 구속 안 시켜. 사망 사고 100건 중에 구속되는 거 한두 건이야. 그게 구속돼서 운전자 보험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 내가 구속될까봐 또는 내가 실형 선고받을까봐 또는 공무원, 교사 또는 사립학교 교사 또는 공기업 직원이 나 집행유예 받으면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벌금형 받기 위해서 좀 싸게 좀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형사비금 필요하죠, 그지? 네, 그렇죠. 그 형사비금 필요하고 그리고 억울할 때는 무죄 주장해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죠. 네. 변호사님비. 변호사 비용이 되게 너무 중요한 주고, 건데 너무 주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하는 글쎄, 거는 예. 상품 설계를 잘못한 거죠. 글쎄, 누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업용은 일반 운전자보험가 안 돼요. 대리운전 또는 이제 그 택시, 버스 또는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돈이 더 비싸요. 한 4, 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건 변호사 비용이 이거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하는 경우도 이건 언제야? 언제 이후야? 자, 교통사고 나면 처음에 경찰에 조사받죠? 네네네. 그다음에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혐의 없으면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수사 과정에서. 네네. 경찰 자체에서. 네네네. 사망 사고도 요새 경찰에서 혐의 없으면 결정하는 경우 그래서 있어요. 송치를 안 해버리는 거죠. 불송치. 네, 불송치.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네. 육교에서 사람이 뚝 떨어져 부딪혀서 죽었다. 네네. 그런 경우 불송치예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저렇게 누워 있다 일어난 사고도 무조건 일단은 송치를 네, 하는군요. 대부분 송치를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한번 또 기회가 있죠. 검찰 단계, 경찰, 검찰, 법원. 네. 근데 운전자분 이게 그나마 진보된 건데 어서 저 진보가 아니라 뭐야? 진보하다, 좀 좋아진 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된 거야. 네. 개선됐는데 언제 주는 거야? 언제부터 줘? 세 단계, 경찰, 검찰, 법원 단계 어디서 되죠? 검찰에서 주는 거잖아요. 약식 기소 뭐 어쩌고 얘기. 기소를 검사 기소해야 예. 법원으로 가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소니까 검찰 단계에서 주는 거. 검찰 단계 아니지. 검사가 만약 무혐의하면은 무혐의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무혐의하면 그래서 자 저런 사고 나면은 네네. 저런 사고 났을 때 네네. 저 억울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했어. 네네. 그래서 운전자분이 가입돼 있어. 그래서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에 가입했어. 네. 변호사 선임했어. 네네. 그래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어. 네네. 그럼 운전자분이 1,000만 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고 안 나오잖아. 네, 안 나오죠. 그지? 네네. 그럼 그 1,000만 원 누구 돈 내야 돼? 그거 왜 내나요? 무혐의 처리되는. 아니 변호사 선임했잖아 아까. 불안해서 변호사 선임했잖아요. 선임하는 순간에 변호사는 돈이 들어가는구나. 돈 1,000만 원 들어갔잖아. 근데 줘 안 줘? 안 주네. 안 주잖아. 그럼 누구 돈 내야 돼? 자기가 내야죠. 뭐. 그렇지. 예. 그럼 뭐하러 운전자보험 가입했어? 그게 왜 했을까요? 그러면 아까 지금 이게 그러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가 단계에서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아까 거기 사고 났을 때 119 실려갈 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혹시 잘못될까 불안합니다. 네네네. 근데 딱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까 불안해했잖아, 그지? 불안하죠. 그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나 구속될까봐. 네. 그다음에 야 이거 형사비금 어떻게 해야 되나. 체포될까봐 걱정해.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구속은 안 시켜요, 요새. 네, 구속은 안 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이 필요해? 처음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죠. 변호사 도움 언제 필요해? 경찰, 검찰, 법원 언제 제일 필요해? 그러니까 수사하는 단계부터 필요하죠. 그렇죠. 경찰 단계부터 필요하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는 언제부터 대준다고? 재판하는 단계부터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요. 부족하죠. 네, 뭔가 부족한데요. 그럼 운전자 보면서 변호사 비용은 언제 대줘야 돼? 수사하는 단계. 어디서 수사할 때?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할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벌금 내주고 형사비금 내주고 변호사 비용 내주는데 변호사 비용이 아까 좀 이전 거는 그냥 정식 기소됐을 때만. 근데 지금은 억울해서 정식 재판 청구 약식 명령에서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 대중이 내주는데 근데 제일 불안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그때는 첩 아닐까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불안할 때 저 잠깐만요 변호사랑 같이 가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랑 같이 가서 변호사 입하에 조사를 받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가해자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정말 정신적으로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 있죠. 나보다 훨씬 지식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너는 이렇게 죄를 진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될지 아닐지는 불확실하지만 열심히 싸워봅시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거 네,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내가 제한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누워 있는 게 그 아스팔트에 검은 옷 입고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나 또 판사가 그래도 좀 더 조심했었어야죠. 꼼꼼하니까 뭐 그런 판사 만나면은 네 그렇더라도 네 운전자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벌써 이제 형사비 어느 정도 되면은 내 벌금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벌금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럼요. 아니, 저는요 정신과 의사가 세무조사를 당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저랑 전화를 통화하더니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한 것보다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변호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형사적으로 내가 이거 구속되면 어떡하지? 진짜 이게 제가 되는 건가 잘 모르거든요. 이거 세금 진짜 많이 나오나 이거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의사라도 뭐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 4월에 새로 들은 거래요. 좀 높은 걸로. 네네. 여기 2022년 4월이라고 돼 있네. 야, 근데 포인트는 이 액수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나 여기 왜 법원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되지는 겁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불안할 때 가족은 오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불안해. 잘 모르는 사람은요 무슨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계속 엉뚱한 소문만 자꾸 서로 퍼뜨려 서로 불안감을 더 조성해. 이때 전문가가 싹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 변호사님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진짜 수백 번 떠든 겁니다. 제발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사고 초기부터 어차피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무혐의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육계에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덤블링해서 중앙부에서 넘어와서 사고 나든가. 네.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경찰은 혐의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때부터 진짜 불안하고 억울하고 할 때 도움을 주는. 맞습니다. 네. 그게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제가 2020년부터 지금 3년째 외쳐온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운전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된 진정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변호사, 세무사, 세금 문제 생기면 세무사, 법률 문제 생기면 변호사. 그 다음에 그 전에 운전자 보험이래요. 나를 안심시켜주는 운전자 보험. 그렇죠. 그런 운전자 거예요. 보험이 있어야 변호사를 바로 선임할 네.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 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아까 이거 필수라는 거. 그런데 운전자 보험 평생토록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조심해도 운이 나쁘면은 저런 사고, 만약에 진짜 정말 운이 나빴을 때 그때 단 한 번 쓰기 위해서 아까 이거 환급률이 0.1%잖아요. 네, 그 환급 하나 만합니다. 이거 환급 생각도 맞아요. 소멸성. 네, 0.1% 환급. 그거 0.1% 그거 왜 했을까요, 그거를? 참 보험상품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런 것에 가입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약식 소재. 이런 분들은 진짜 나중에 억울할 때 그냥 에휴 그냥 벌금 내고 끝내지 내 돈 내고 변호사 선임하거나 아니면은 국선 변호인 선정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옛날 거는 진짜 보장이 좀 적습니다. 사망사고 시 형사비용 3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은 2억까지 올라갔잖아요. 2억이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3천만 원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까 분은 왜 1천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